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시부터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인수위 출범 뒤 첫 기자회견인데요. 오늘 회견을 통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그동안의 과정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병수 기자,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가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 이렇게 후보지가 두 곳이죠. 네,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집무실 이전 추진 문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경호와 보안 또 비용상 이 실무적인 부분들을 고려했는데요. 그 결과 용산 국방부 청사 그리고 광화문 외교부 청사 두 곳으로 이 후보지가 압축이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오전 11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이 새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인 국방부와 외교부 청사 장소를 현장 답사하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그제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원들이 두 곳을 먼저 방문을 했고 그 결과 종합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현장을 둘러본 겁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현장 답사까지 끝내고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당선인의 언급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요? 이 윤 당선인 측이 어제 현장 답사의 목적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답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윤 당선인 측은 현장 답사는 이 집무실 이전 후보지 두 곳 중 어디가 이 국민 소통과 또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서 최적인지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겪을 불편은 없는지, 그다음에 참모나 전문가들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도 점검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이 두 곳 중 한 곳을 발표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디가 최적저인지는 일단 두고 보고 일단 두 곳 중에 한 곳으로는 분명히 갈 텐데 어느 곳으로 갈지는 당선인이 밝히겠지만 이 내부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취재를 계속 좀 해왔는데 네. 취재를 해온 결과 인수위 내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이 용산 국방부 청사를 사실상 낙점한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경호와 보안 또 이전 비용 등 예산 문제까지 고려하면은 용산이 더 나은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로 옮길 경우에는 이 외교부 청사 주변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굉장히 높은 건물도 많고 또 도심 인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당선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곧 이제 기자회견 시작할 것 같죠. 오늘 네.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당선인이 직접 그 의견을 좀 밝힐 예정입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 문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돼 있고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이전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경호 등의 문제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보유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기존 기관의 이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서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쓰게 될 경우 이전에 있어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청사는 전시작전권 행사를 고려해서 한미 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군의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마는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 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그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또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그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인 이런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저거 없습니까? 아까 네, 이제 저희 조감도를 한번 드려올 예정인데요. 과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이 마련된다면 어떤 청사진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조감도를 미리 제작해서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이거 공을 따로 없죠. 네. 손으로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이 단상을 조금 치울 수 없는가? 이 단상을 좀 치워보지, 뜯어가지고. 네? 바로 테이프. 대기 저 위에 좀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범에서. 네네네. 손으로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휘봉. 네네네. 네, 지금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될 것이다. 오늘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청사진이 그려질지도 직접 이렇게 사진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 조감도를 보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네, 지금 현장에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아서 당선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네. 이렇게 당선인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 있는 기자들만 이 내용을 들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쪽에서는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마이크가 전달이 됐군요. 이게 국방부 청사입니다. 요거는 합동참모본부 청사입니다. 요거는 근무지원단입니다. 이 주변에도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숙소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부속 시설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20년 전에 지어졌고 요거는 한 10년 정도 새로운 건물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여기 근무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연합사와 함께 쓰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의 안에도 여러 그 부속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이 옮겨가면 또 분산 배치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삼각지에서 녹사평 쪽으로 가는 데는 과거의 국방부 본청 건물, 그게 지금 별관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부 국방부 합참의 이 저 구역인데요. 이 바깥으로 해서 미군의 기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작전 기지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주거 공간이라든가 뭐 야구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있었고, 예,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이쪽 부분에 이제 가족공원이 있는데 이 아래쯤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금년에 전부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예, 반환 시기는 한 6월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즉시 이걸 시민공원으로, 이게 전부 국립입니다. 예, 시민공원으로 전부 개방을 하고, 그 국방부 군의 이 구역 역시도 개방을 해서 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요 청사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저희가 백악관 같이 낮은 담을 설치하고, 펜스죠.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합참 청사는 이게 원래 한미 연합작전을 고려해서 연합사가 용산에 있기 때문에 용산에 들어온 거지, 원래는 관악산에 전시 지휘소가 있는 곳에 있어야 평시 전시 원활한 작전 지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공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데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이 용산 이 구역이 전체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청와대가 7만 7천 평입니다. 시민들께 공원으로 돌려드리는 구역이 7만 7천 평인데요. 여기는 100만 평가량 됩니다. 전쟁 기념관하고 그 주변을 다 합치면은, 그래서 이제 일부 빼면은 공원만 해도 최소한 50만 평 정도의 공원을 시민들께, 그러니까 서울에 과거에 이런 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국립용산공원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조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국방부와 대통령, 이제 청와대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가 남쪽이기 때문에 이제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동부 이촌동과 한강이 있고, 이쯤에 이제 여기보다 훨씬 아래겠네. 이쪽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네. 받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질문하신 언론인께서는 질문에 필요한 마이크를 건네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이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잠깐만요. 네. 먼저 저기 여 기자님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채널A 김단비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5월 10일에 청와대가 개방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당선인께서는 언제 이전하시는 건, 언제 들어가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 이 건물에요? 예. 저는 여기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네. 여기에 바로 입주해서 저 근무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5월 10일.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 뭐 바로 여기 군에서 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가 뭐 간단치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이사하고 여기에다가 저 집무실을 또 조금 리모델링하고 아무래도 경호 시설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뭐 다 계산을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네. 네. 네, 저 YTN 박서경 기자입니다. 네. 이전 비용을 내부적으로 400억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집무실 이사 비용만 들어있고 국방부 부처 시설을 옮기는 방안이라든지 또 오늘 발표하신 대통령실 주변에 마련한다는 그런 국민 공간 이런 것들이 비용이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다 합한다면은 얼마로 추산되는지, 또 예산을 정부 예비비로 쓰는 게 가능한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뭐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118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비서실을 또 이전하는데 집기 같은 것들도 와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또 집기들을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필요한 소요 자산을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건물은 10년밖에 안 됐지만 이건 20년이 돼가지고 좀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경호용 이런 방탄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합계 252억으로 지금 기재부에서 보내왔고, 그 다음에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99억 9,700만 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공관을 한남동 그 공관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 하는데 25억.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예. 지금 뒤에 질문 아까 손 드신 분들이 있어서. 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홍현주 기자입니다. 한남동 공관 말씀하셨는데 한남동 공관에서 이곳 용산까지 출퇴근을 하신다면 그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들 불편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길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그리고 주변 통신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 좀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거리가 한남동 그 외무부 장관, 뭐 합참의장, 뭐 이런 공간이 있는 곳에서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드릴게요. 여기 먼저 해주실래요? 지금 앞에 여기 기자님 두 분 해드리고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희입니다. 이전을 어쨌든 확정을 하신 셈인데 사실 지금도 계속 좀 명분이나 법적 근거 관련해서 좀 안팎에서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국민들을 납득시키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네. 기자님. 네. 네, 아주경제 김슬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광화문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좀 급하게 이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풍수질이라던가 좀 무속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선인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뭐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광화문에 정부청 1청사나 2청사를 가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들어갈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같이 근무해갖고 시너지도 날 수 있는 데인데 외교부나 정부청사를 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건물을 또 구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화문 청사는 그게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뭐 헬기장을 쓴다든가 또 이런 NSC를 해야 된다 이럴 때 다시 또 청와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전 자체가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부나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각 부처들을 다른 장소로 건물을 구해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이것처럼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물론 여러 가지 귀찮고 어려운 부분들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방부가 여기 들어가는 거 하고 지금 외교부나 이런 청사들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삼성도 인수위 기자회견장 연결해봤습니다. 이어지는 기자회견 내용은 KBS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조감도를 조목조목 또 설명하고 비용까지 얘기하는 건 좀 이례적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네. 국민과 더 다가가는 국내의 뜻을 더 받들기 위해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런 네.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직접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했다라고 당선인이 밝혔는데요. 네, 네. 사실 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정치 개혁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달 그 후보 시절에 이미 말을 했었는데 1월 27일에 정치 개혁안을 설명하면서 청와대에서 이제 나오겠다. 심지어는 청와대라는 이름조차 없애겠다. 네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러한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모두 다 청산하겠다. 이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를 광화문 시대를 처음엔 열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랬었죠. 실제로 광화문 일대에서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살펴봤더니 당선인이 직접 밝혔다시피 뭐 안보 문제, 경호 문제 같은 게 계속 생기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불편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광화문 청사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대신에 용산으로 가겠다.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군 부지가 반환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될 예정인데 네네. 그곳을 공원으로 만들면 국민과의 소통도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다, 원활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감도를 보며 직접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간이 이를 좌우한다라는 그런 처음의 생각으로 네. 지금의 공간으로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었죠. 네. 그래서 국방부는 그럼 합참 청사로 이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합참 청사 같은 경우는 이 이제 기존에는 연합사, 한미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서 용산 지역에 자리를 잡았는데 네네. 한미 연합사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윤 당선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제대로 된 전쟁 지휘본부, 전쟁 지휘를 제대로 하려면 이 합참 청사 역시도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임기 시작이 이제 5월 10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현 청와대는 개방이 되고요. 네. 뭐 경복궁, 청와대, 북악산까지 개방이 될 듯하니까 네. 시민들이 사실 조금 더 그런 내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 생기겠네요. 그죠? 네, 이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네네. 여러 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영빈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청와대의 상춘제 이런 공간들도 모두 개방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자,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는 12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